수열부터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따가 전범위 테스트로 집합명제 함수는 그걸로 볼 거예요. 근데 그 수열 이후로만 엮은 책이 그만큼이야. 그 수열부터 그냥 지수로까지야. 엄청 많지? 근데 거기에 왜 많냐면 그 중간에 끝에 보면 드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릴. 뒷부분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지? 드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그냥 여기다 같이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중간에 135페이지가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고서 조금 이제 문제 푸는 시간에 부족하면 여기를 좀 더 풀 거야.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근데 이건 좀 쉬운 걸로 제가 해놨어요. 드릴은 되게 연습하는 용도니까 쉬운 거가 있을 거고, 본 교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드릴하고 우리 교재랑 그 두 개를 계속 숙제로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집합명제 함수는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는지 좀 보고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전범위라고 해서 막 섞은 게 아니라 순서대로 넣어놨어. 그래서 아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뭐 조금 늦는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 나갑시다. 자, 2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수열 그 진도표가 우리 수투 전체 진도표가 있는데 수열을 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이 세 개야. 근데 이 세 개의 양이 단원으로 보면은 뭐 3분의 1 좀 안 돼 보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비중을 보면 한 50%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수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접하는 게 학생마다 좀 다르겠지만 중학교 때 혹시 수열 문제 좀 다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게임 있더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네. 이런 거 하죠. 이 들어갈 게 뭐야? 들어가는 수를 이거 그 뭐야, 스마트폰 게임에 있더만. 내 몸에 뭐 들어가? 나 되게 가볍게 던진 건데 뭘 것 같아? 뭐 들어가면 돼? 더 어렵게 생각해. 자, 봐봐. 수열이라는 게 뭡니까? 수열이라는 게. 수열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수열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 방향? 수열은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수열의 가장 메인 테마는 규칙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것들을 앞에 있는 규칙성을 통해서 찾아라 이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거 어렵게 봐. 야, 2, 3은 6, 3, 3, 9, 1, 뭐야, 4잖아. 야, 컴퓨터 게임이 더 어려워. 내가 보면서 애들이,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갖고 온다? 근데 IQ가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 나름 또 이렇게 수학을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냐? 탄탄하게 배운 사람으로서 못 풀면 좀 쪽팔릴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유심히 쳐다봅니다. 근데, 낮은 단계에서는 되게 이런 규칙성이 잘 적용이 돼요. 근데 나중에 가는데 정말 어려운 게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규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봤더니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해놨더라? 어떤 숫자들이 이게 이제 늘어나는데, 빈칸에 넣는 게 뭐냐면,
이 숫자를 알파벳을 숫자화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를 1, B를 2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영어 단어인 거야, 얘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 스튜던트 하면 뭐 U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풀겠더라고. 근데 애들은 물어봤어. 그걸 풀면은 뭐 IQ가 얼마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극이 되잖아. 그래서 알아서 한번 풀어볼게 하고서 아는 척 하면서 그 숫자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이게 뜨더라고. 그래서 야, 뭐 19 아니야? 뭐 이랬어. 그랬더니 오,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이제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을 매뉴얼대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IQ 테스트 같은 것들은 훨씬 덜 할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막 경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 옛날에 비밀번호가 이거였어. 네 자리 비밀번호. 뭐야? 3, 4, 10이잖아. 있냐? 그 책 하나 가져갑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규칙을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화되어 있고 의미 있는 것들만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들은 주로 규칙성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규칙성을 쉽게 찾는 방법은요, 정렬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를 그냥 랜덤하게 여기저기 종이 구석구석에다가 수를 막 써놓고서 그 규칙성을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쭉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납법 하시면 이런 거 뭐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이런 건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열을 잘 해놓으면 훨씬 찾기 편합니다. 그래서 수열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손이 좀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정렬을 잘 하시고 줄을 맞춰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훨씬 잘 보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등차 수열부터 우리가 시작할 건데 수열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재 첫 페이지 3페이지 피시면 돼요. 2페이지구나. 자, 보세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하는 단원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영역 성취 기준은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뜻을 알고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며 수학적 기납법 원리를 이해한다. 겁나 간단하죠.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 수열의 뜻을 일단 알아야 돼요.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정의를 자꾸 활용해 가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이용해서 자꾸 푸셔야 돼요. 그래서 뜻을 알고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나중에 시그마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이게 이제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미 잘 놀다 왔어? 네.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은요.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수열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수열의 정의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의 뜻을 알고 또 일반항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뒷부분들은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등차 수열부터 그 뜻과 일반항과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페이지. 자, 등차 수열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이고, 라지 n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r인 함수, 그러니까 전체를 r로 했을 때 함수 f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수열을 정의하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열이라는 거는 함수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덥지? 이게 에어컨이 2대여가지고 그럼 2개 다 틀어요? 네, 이따가 추우면 내가 꺼드릴게요. 자, 함수로 수열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왜냐면은요, 아까 수열의 주 메인 테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열에서 제일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 규칙성이 규칙성. 자, 함수도 결국 규칙성이죠. 어떤 값을 대입하면 규칙적으로 함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함수 fx를 2x 더하기 1이라고 한답니다. 1차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어떠한 값에다가 2배 하고 1을 더하는 그 규칙성의 결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걸 또 방정식으로 해결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수열도 똑같아요. 함수로 정의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로 포함이 되냐면 함수는 자, 얘는 지금 수열이죠. 함수는 대부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수 f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어떤 대응의 규칙 관계를 뭐가 달라요, 둘이? 둘이 뭐가 달라, 유리마? 수열과 함수가 뭐가 달라? 어느 부분만? 문자가 다르잖아, 일단. 뭐가 달라? 문자 어떤 문자가 달라? 얘는 n이고 얘는 r이죠. r은 뭘 뜻하는 문자죠? 집합으로 r을 우리가 쓸 때 이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죠. n은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교재에서. 자연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함수는요. 1.1, 마이너스 2.2, 0.99, 루트 2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정의하고 있다는 거고 수열은 1, 2, 3, 4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연수라고 정의역을 제한해 주는 거는요. 수열, 수를 1, 3, 5, 7, 9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얘네들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첫 번째 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라는 건 세는 거죠. 자연수라는 것은요. 자연수의 정의가 뭐야? 셀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1.1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2분의 3 이런 건 셀 수 있는 수가 아닌 거야. 우리가 태초에 수의 개념이 처음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를 세야 되거든요. 세야 되니까 1, 2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정의할 때 정의역으로 사용되는 숫자들은 셀 수 있는 수들. 그래서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1.2항 이런 게 없는 거야. 1항, 100항, 12항 이렇게 자연수로만 정의역을 제한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공역이잖아요. 우리 이거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거 공역이라고 하잖아. 공역은 실수여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항이 여기처럼 이게 아니라 1.1, 여기는 2.2 이래도 된다고. 3.3 이래도 된다고. 항의 값은 실수여도 돼. 루트여도 되고 다 상관없다는 거고. 근데 왜 정의역만 자연수여야 되냐면 세야 되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모든 면에서 수열은 함수와 일치하는 거야. 뭐만 달리? 정의역만 달리하면. 왜? 항을 세야 되니까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제한하면 이거는 함수로도 봐도 되고 수열로 봐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과 수열들은 이제 막 혼용해서 쓸 수 있고 또는 함수식에서 주로 보던 식들을 수열식에서 또 그러니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봐봐. x1하고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x1하고 fx2를 비교했더니 x2일 때의 함수값이 더 크더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딱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정의역이죠. 자, 그러면은 봐봐. x1, x2는 x축 위에 있는 어떤 두 임의의 값이고 두 개 중에 x1이 더 작고 x2가 더 클 거야. 그죠? 그때의 함수 값은 x1의 함수값보다 x2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뜻이죠. 알겠어? 그럼 봐봐. 이건 임의이니까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서 상대적인 대소를 비교하면 무조건 오른쪽 애가 더 커야 돼. 그러면 x2보다 더 큰 애를 x3로 잡더라도 x2와 x3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x3일 때의 함수값이 x2일 때보다 더 또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왼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해됐어? 따라서 이게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라고 읽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게 증가함수란 뜻이야. 증가함수의 정의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를 수열해서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n번째 항보다 n 더하기 1번째의 항이 더 크다 이래 버리면 돼. 얘는 정의역을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 왜? n보다 n 더하기 1은 무조건 크잖아. 1이면 2, 100이면 101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세는 수들, 자연수니까. 그런데 함수처럼 이렇게 n이 n 더하기 1보다 더 n 더하기 1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열의 항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항의 값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 수열은 증가하는 수열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특강할 때도 많이 했죠. 함수에서 뭐 많이 했어요? 평행이동, 주기함수 이런 거 했죠. 똑같이 수열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f의 x 더하기 3은 fx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일 때랑 4일 때랑 같고 2일 때랑 5일 때랑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읽잖아. 그러면 우리가 f라는 것을 수열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an 중괄호, bn 이런 표현을 해요. a라는 수열과 b라는 수열의 n번째 항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일반화를 시킨 상태야. n번째의 항.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 그럼 이건 fx란 표현법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일 때의 함수값, n번째의 항, n번째의 함수값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a의 n 더하기 3번째 항은 n번째 항과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1.1도 있고 0.2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1, 2, 3, 4 카운터블 자연수밖에 안 된다. 셀 수 있는 수들.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뭐가 같아? 네 번째 항이 같고. 그럼 네 번째 항과 누구랑 같아? 또 이게 4일 때 3 더하면 7번째 항과도 같고. 또 10번째 항과도 같고. 뭐예요? 그러면은 2는 모르죠. 2는 1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2일 때가 있다면 5일 때도 그 값이 같아. 5가 있으면 8일 때도 또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아직 안 나온 것. 그렇죠. 세 번째는 안 나왔어. 그럼 세 번째는 누구랑 같아? 여섯 번째랑 같고 여섯 번째랑 아홉 번째가 또 같은 거야. 이렇게 봐봐. 이 셋을 몰라도 얘네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주기함수라는 것처럼 주기를 갖는 수열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봐봐. 교과서에서 정의를 수열의 정의를 함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 수열은 함수랑 같아. 단지 함수에서 정의역을 셀 수 있는 수인 자연수로만
제한하면 그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5페이지에 수열을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복소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로도 생각할 수 있다. 아, 이 부분을 복소수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 1항일 때 i, 2항일 때 뭐 i 제곱 이래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의역은 손대면 안 돼. 알겠지, 유림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 우리가 배우는 수열 중에 뭔가 되게 규격화된 수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림아? 유림아? 등차 수열 뭐라고 되어 있어? 수열 1, 4, 7, 10, 13처럼 1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뭐래요? 3을 더하여 얻은 수열이랍니다.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 4, 7, 10, 13 이런 규칙으로 진행되는 수열을 봤습니다. 우리가 얘네를 AN이라는 수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AN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1이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다 이런 뜻입니다. 표기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항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에게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1에서 3을 더했더니 4가 됐고 4에서 3을 더했더니 또 7이 됐고 3을 또 더했더니 10이 되는 3을 계속 더해 나간다라는 규칙을 찾아냈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더해서 수열을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답니다. 알겠어요? 자, 이와 같이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입니다. 이걸 일정한 수 일정해야 돼. 자, 일정한 수 우리 이것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D를 주로 씁니다. 공차를 뜻하는 문자는. 알겠어? 자,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면 공통된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열들을 이웃한 한끼리의 차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정한 수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2씩 더해도 되고 마이너스 6씩 더해도 됩니다. 일정한 값만 계속 더해서 항을 구해주시면 그건 등차 수열인 겁니다. 졸면 안 돼. 더워서 그래? 아직도 더워? 괜찮아? 덥니? 자, 일정한 수를 더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을 N항 AN에 공차 D를 더하면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므로 더함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 표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N 더하기 1일 때 어떤 항, 그 다음에 N번째일 때 항, 그들의 관계가 이렇다. 자, 봐봐.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그 다음 항이죠. 얘가 뭐라고 정해지면 다음 항이 정해지는 관계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됐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 식이다? 등차 수열을 뜻하는 식인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얘가 일정해야 돼. 변하면 안 돼. 오케이? 일정한 값을 더하면 등차가 되는 거야. 갑자기 3 더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6을 더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10번째 항까지는 3씩 더하다가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는 뭐 4씩 더하게 이렇게 조금 변형되게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수열의 규칙성을 찾으려면 일정한 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일정한 수가 더해진 걸 확인하면 그건 등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알겠어?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바뀌면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냥 항을 이항한 거죠.
근데 의미를 이제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항에다가 뭘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일정한 값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해석하시면 편한데 얘는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D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봐봐요. 공차를 찾을 때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빼시면 돼요. 7에서 4를 뺐더니 3이 됐어요. 4에서 1을 뺐더니 3이 됐어요. 그죠?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뺐더니 항상 차가 3이다. 라는 뜻입니다. 차가 일정하다. 알겠어?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차가 일정하다. 등, 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차가 일정하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자,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나중에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항과 그 이웃하는 항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한 것을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납법 가면은 또 자주 볼 거야. 근데 그 전에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이해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어떤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결정된다. 어떤 항과 그 전항의 차이가 항상 D로 일정하다. 여기에다가 D는 일정, 뭐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일정한 상수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이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공식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수가 1, 4, 7, 10 이렇게 얼마씩 더해져요? 3씩 더해지고 있죠. 그럼 변화가 3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는 어떻게 돼요? n의 값에 대하여 3씩 커지니까 3n 이러면 되죠. 그럼 봐봐. 1일 때 3, 2일 때 6, 3일 때 9, 3씩 일단 더해지고 있죠? 3씩 더해질 때는 3n 이러면 돼. 6씩 더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 6n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되겠어요? 2씩 더해지면 2n 이러면 돼. 근데 3n이라고 했을 때 3, 6, 9, 3씩 더해지는 건 같지만 얘랑 뭐가 달라요? 아이고. 자, 뭐가 달라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다른 거잖아. 그죠? 이것만 맞춰주시면 돼. 자, 봐봐. 처음 번 항이, 첫째 항이 1이 되게 하려면 이 뒤에 상수로 뭐가 존재하면 돼요? 1 넣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니까 1 넣었을 때 1이 되면 돼. 1 넣으면 3이니까 얼마 있으면 돼? 빼기 2 있으면 되지. 됐어요? 그럼 봐봐. 두 번째 항부터 4, 7, 10 되는지 한번 보세요. n이 2일 때 얼마입니까? 6 빼기 2니까 4 됐죠. 3일 때 9 빼기 2니까 7 됐죠. 이해되겠어요? 일반항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봐봐. 수열, 등차 수열의 정의를 이용한 거예요. 3씩 커지니까 3n, 6씩 커지면 6n, 마이너스 2씩 변하면 마이너스 2n 이러면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어? 그 다음에 뒤에 상수로 스타트, 시작하는 거를 맞춰주시면 돼. 3으로 시작하는 거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1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 오케이? 따라서 뒤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항을 넣어서 비교해 주시면 돼요. n이 1일 때 1이 되게끔 뒤에 상수를 정해주시면 편하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공식은 뭐 초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 없어요. 그걸 쓰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아니라 이렇게 푸세요. 등차 수열 빨리 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너가 마지막으로 온 날 아이스크림 먹고 오자마자 또 먹자는 거냐? 알겠어, 봐서. 자,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규칙성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빨리 빼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몇 개 안 돼. 등차, 등비 이게 기본적인 거야. 알겠어? 일단 우리가 지금 등차를 배우고 있으니까 차가 일정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자, 이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를 그러면은 일정하게 더해지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걸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라고 부르시면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일반항을 세워볼게요. 얼마씩 변해요? 항이 진행될 때마다 마이너스 2씩 변한단 말이야. 1, 2, 3, 4 이렇게 넣어볼 때마다 마이너스 2의 변화를 느끼려면 마이너스 2n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일단. 그죠? 그럼 이제 스타트하는 부분만 옮겨주시면 돼. 평행 이동하듯이 함수처럼 가시면 돼. 자, 첫 번째 항이 5가 되게끔 뒤에 상수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있으면 돼? 7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 등차수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럼 AN을 구하실 때, 자, n이 변할 때마다 얼마씩 변해야 돼? d만큼씩 변해야 되죠. n이 1, 2, 3 변할 때마다 d만큼씩 더해야 되죠. d가 공차니까.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공차를 d라고 할게. 초항은 a1이라고 하고, 스몰 a라고 할까? 자, 공차를 d라고 하고, 초항을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 a라는 상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화를 시킬 때 일단 1, 2, 3, 4 변할 때마다 얼마씩 변해야 돼? d씩 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d가 곱해져 있으면 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a가 되게끔 d의 상수를 정해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n에다가 1 넣어보시면 되죠. n에다가 1 넣었더니 d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d를 한번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끝난 거죠. d씩 변하고 초항이 a잖아. 그럼 이거를 갖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 a 더하기 n-1의 d. 됐니? 이게 공식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책에 써져 있는 AN에 관한 공식이 바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외우지 마시고 이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함수로 수열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함수의 관점으로 조금 한번 바라볼게. 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하면 변수가 여기는 n이니까 x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x, d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1차항의 개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으면 돼? d 더하기 a. 됐어? 그럼 이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서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얘를 그리면 뭐가 돼? 1차 함수를 그리면? 그래프. 그러니까 어떤 걸? 그렇죠. 직선이잖아, 직선. 그죠? D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죠. 자,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해요? 네. 등차수열의 공차도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한 것처럼 공차가 일정한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제가 함수를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했다면 수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자연수만 정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프상에서 점으로만 그리시면 수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뭐면 돼? A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 더한 거겠죠.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D 한 번 더 더했으니까 2D 이렇게 되겠죠.
실선인 이유랑, 야, 실선이랑 점선의 차이가 뭐야? 얘는 점을 1, 2, 3, 4 이렇게 자연수만 정해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함수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고 했으니까 1.1, 1.2, 1.11111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야. 실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거든요. 근데 수열은 그 중에서 자연수일 때만 딱 떼어내면 수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볼 때 이제 식의 관점에서 수열을 바라볼 때 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야. 변수가 누구야? n이죠. n이 변수일 때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자, 어떤 수열이 이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등차 수열이야. 알겠어? 어떤 수열을 자 AN은 마이너스 16n 더하기 19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수열이다? 등차다. 끝난 거야. 아, 이건 등차 수열입니다. n에다가 1, 2, 3, 4 넣어볼 때마다 마이너스 16씩 계속 더해지잖아. 따라서 식의 관점으로 보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야. 따라서 1차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차 함수를 뜻하는 함수 방정식 뭔지 알아?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f의 x 더하기 y는 f의 x 더하기 f의 y다. 자, 얘는 이 fx가 kx라는 식을 뜻하는 거야 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1차 함수 중에서도 상수항이 없어야 돼.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직선이라고 이걸 해석하시면 문제 풀 때 훨씬 편하실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수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자, m 더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변수가 x 더하기 y니까 변수가 m 더하기 n이야. 얘네는 누구랑 같아? a의 m 더하기 a의 n과 같아.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무슨 수열이다? 아, 이거 등차 수열이다. 빨리 읽으셔야 된다고. 1차식을 뜻하는 거니까 이것도 1차식이란 말이야. 게다가 등차 수열의 형태가 dn. 뒤에 뭐 있어? 없어야 돼. 뒤에 없어야 돼. 왜 없어야 돼? 상수항이 없잖아. 1일 때 K, 1일 때 D.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0일 때 0이어야 된다고. 0일 때 0. n이 0일 때 뒤에 누가 있으면은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 상수항 없다며. 똑같이 대응시킨 거야. 그냥 표현을 f에서 n으로 그러니까 fx에서 an으로 바꾼 거야. 이거 뭐? 등차수열. 이거 특징이 뭐야? 등차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어봐야죠. 첫 번째 항이 얼마야? D. 그러면 두 번째 항은 D에다 뭘 더해야 돼? ED. D를 더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2D가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D를 더하니까 3D. 자, 그럼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 공차는 얼마야? D. 첫 번째 항은 또 D인 거야. 초항과 공차가 같은 거야, 이건. 3에서 시작하면 3, 6, 9 이렇게 된다고. 10에서 시작하면 10, 20, 30 이렇게 된다고. 왜? 초항과 지금 뭐가 같다고? 초항과 뭐가 같아? 공차가 같거든. 왜? 뒤에 상수항이 없잖아. 평행이동 아까 1일 때 안 맞춰줬잖아. 0에서 0으로 시작하려면 1일 때 D잖아, 지금. 초항과 공차가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알 정도로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 1차 함수에서 보던 함수 방정식인데 이거는 1차 함수 중에 상상이 없는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지는 애인데 이걸 수열에 한번 적용해 볼까? 상성이 없는 수열. dn. 무슨 특징이 있지? 초항 d, 공차도 d. d씩 더해지는 거야. 초항만큼 더해지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저거는 이거 하나 던져주고, 봐봐, 이거 하나 던져주고, 조건으로 첫 번째 항은 6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끝나? 이 조건식에다가 얘만 있으면. 초항이 6! 공차가 얼마? 공차가 얼마? 6. 6! 그 다음은 얼마 되겠어? 두 번째 항 얼마 돼? 12.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거야. 등차 수열 구하는 거 저거 다 해, 다. 중학생, 초등학생도 다 가르치면 할 수 있다며. 저게 어렵지 않아. 어디서 어려워? 함수에서 보던 식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어렵단 말이야. 함수에서 이해하는 걸 여기다 이해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어? 함수로 정의했잖아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차,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은 식의 관점으로 보면 n에 관한 1차식이다. 1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러니까 1차식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대부분. 똑같다고 하기엔 조금 실수할 때가 가끔 있어. 자, 직선을 그어놓고 곧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A에는 x 더하기 1이다.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x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럼 x 더하기 1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그럼 수열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뭐만 골라내면 돼.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들만 점으로 탁탁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1차식의 기울기는 일정하죠. 그럼 공차도 일정하잖아. 그런데 얘가 기울기라고 읽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차를 기울기와 동일시시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자, 1, 2, 3, 4, 5 이렇게 해놨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 점을 찍어놨어. 그런데 내가 문제에서 얘랑 얘들 이렇게만 뽑아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재구성을 했어. 이게 첫 번째 항이래. 이게 두 번째 항이래. 이게 세 번째 항이래. 재구성을 했어. 그럼 봐봐. 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이 함수식을 그대로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기울기 찾으면 얼마? 1이지? 그러면 봐봐. 1이니까 이것도 1이지라고 공차를 찾아냈어요. 근데 잘 봐. 얘에서 1로 갈 때 얼마 커졌어요? 2. 그쵸. 2 커졌죠. 2 커졌어. 2. 얘에서 얘로 가는 거야. 그래서 2가 커진 거야. 그럼 공차 얼마야? 2잖아. 기울기야? 아닐 때가 있어. 기울기로 읽으시려면 간격이 1이어야 돼. 1, 2, 3, 4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1 갈 때 위로 가는 것만큼이 기울기 2자 공차가 돼. 근데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는데 이거를 수열로는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두 개를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얼마로 봐야 돼? 공차가 2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이해 안 돼도 돼. 나중에 문제 볼 거야. 여기 아니고 나중에. 자, 처음에 그것만 잘 알아두세요. 공차가 기울기를 통해서 찾으시면 틀릴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와 기울기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질 때도 있고 다르게 표현될 때도 있어. 알겠어?
이해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등차 수열을 시계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등차 수열은 뭐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끝난 거예요. 이건. 그럼 1차식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들을 다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네. 문제 몇 개 한번 볼까요? 자, 1번. 시계의 꼴로 보는 등차 수열이라는 주제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AN이란 수열을, 이게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항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곱 번째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래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다가, 자, 3, 24. 그런 다음에 빈칸 쳐놨어. 이거 채울 수 있어요? 이 문제 빼고, 이 문제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녹색만 보세요. 빈칸 채워보십시오. 뭐야? 45. 왜? 20을 더했습니다. 왜요? 나 8 곱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세 개 가지고는 규칙을 찾을 수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수열을 막 이렇게 숫자를 막 던져주고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수열이 꽤 많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좀 많이 한 4-5개씩 존재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2개밖에 안 줬잖아요. 그럼 이 규칙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얘의 규칙성을 알려줬어요. 어떤 규칙성을? 얘가 등차 수열에 대한 것을 알려줬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인이가 맞는 거지. 아까 어떻게 봤으니까. 얼마가 더해진 개념으로 봤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21이 더해졌으니까 45가 되면 되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수열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요, 그 규칙성을 미리 알려준 거야. 그 규칙성을 모르면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이제는 수열 AN과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AN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셔야 돼요. 언어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 표현을 먼저 보고 그 표현을 제대로 보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등차 수열인데 뭔가 안 풀리고 있으면 나는 등차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등차라는 성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 내가 등차라는 개념을 잘 쓰고 있는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자,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 항을 먼저 줬어. 처음을 비웠어. 그 다음에 3 주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띄우고. 다섯 번째를 줬어. 여섯 번째 띄우고. 일곱 번째 애를 맞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야? 자,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값이 뭐 하고 있다? 더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나는 그러면 이렇게 볼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24가 됐죠. 그죠? 그러면 24와 3의 이 간격이 얼마야? 21이죠. 그럼 21을 일정한 값으로 3등분하면 되죠. 따라서 얼마씩? 7씩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곧 이 7이 등차 수열 AN에 뭐가 됩니까? 공차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초항도 구할 수 있죠. 7만큼 뭐 해주시면 돼? 3에서 빼면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얼마야? 7이니까 뭐 얘를 채울 수도 있지만 바로 얼마를 채우시면 돼요? 네, 14를 바로 채우시면 되죠. 그럼 얼마야? 3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차를 찾으실 필요도 없어요. 처음 항을 구할 이유도 없고 일반 항을 세울 이유도 없는 거야. A인이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잖아.
우리는 7번째 항만 찾으면 돼. 그러면은 이들의 간격을 보고 몇 칸 만에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 또 등차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두 번째 항이 16이고 다섯 번째 항이 10입니다. 언제 K번째에서 0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얘에서 여기까지 몇 칸 갔어? 네, 3칸. 3칸 갔어. 근데 3칸 갈 때 얼마가 변했어? 예, 6만큼 어떻게 됐어요? 빼지고 있죠. 그러면은 3등분 해주시면 되잖아. 그죠? 따라서 한 번에 얼마씩 움직여요, 이게? 공차가 얼마야? 네, 마이너스 2씩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2니까 10에서 제로가 되려면 마이너스 얼마가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10만큼 변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씩 몇 번 만에 마이너스 10을 만들 수 있어? 5번 만에. 그죠? 마이너스 20 5번만 가면 되잖아. 이해되겠어? 따라서 몇 번째 항이란 뜻이에요? 5부터 5번 움직인 거야. 5부터 5번 움직이니까 몇 번째? 예, 10번째 항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일반항 안 세우셔도 돼. 그러니까 보통 이걸 풀이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요. AN은 초항 더하기 n-1d니까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야. 16이라는 항은 첫 번째 항은 모르고 n이 2일 때니까 1 곱하기 d. 자, 10은 n이 5일 때니까 a1 더하기 4d. 이걸 연립하고 잡아져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식으로 풀지 말라고. 등차 수열의 풀이, 문제집의 대부분의 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몇 칸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해설지에 그걸 표현하기가 되게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이렇게 익히시면 안 돼요. 등차 수열을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알겠어? 자, 쭉 뒤에 한번 보시고. 예. 9번까지 한번 푸시고, 자, 9번이 다 풀면 어디로 가느냐? 뒤에 135페이지부터가 드릴입니다, 드릴. 부교재를 제가 뒤에다가 같이, 드릴 무슨 뜻이야? 땅 파는 거? 땅을 어떻게 파야 돼? 드릴로 이렇게 한 번에 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릴 이렇게 큰 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애로 돌리잖아. 그건 공구 드릴이고 이건 어떤 뜻이야? 훈련하다, 연습하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들을 드릴이라고 하는. 자, 드릴도 풀어보십시오. 드릴은 한 12번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 드릴 12번까지. 오케이? 아이스크림. 친구야? 네. 7번 한번 봅시다. 자, A는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 D가 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2 빼기 3과 절대값, 취한값이 2구나.
A3 빼기 3과 같은 겁니다. 자, 얘네가 같을 때 A5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절대값이 어떤 기호입니까? 절대값 기호의 정의? 부호되는 거는 연산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건 거리의 개념이죠, 거리. A2와 3하고의 거리입니다. A3하고 3하고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봐봐. 3이 있다면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차가 6이기 때문에 A2와 A3은 서로의 간격이 얼마여야 돼요? 이게 6칸이에요, 6칸. 그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6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6만큼 더해지면 A3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3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말은 좌우로 이 거리가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얼마? 3만큼. 오른쪽으로 얼마? 3만큼 가면 되잖아. 이해되겠어? 따라서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공차가 플러스 6이니까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차가 플러스 6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가야 돼요, 계속. 이해되겠어요? 공차는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다음 항까지를 말하는 거야. 곧 D는 A2 빼기 A3의 절대값을 취한 표현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큰 항에서 그 전항을 뺀 값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얘가 무조건 플러스일 때는 2보다 3일 때가 더 큰 거야. 따라서 A2가 더 왼쪽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5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5는 3에서 몇 칸을 더 가면 됩니까? 12칸을 더 가면 되죠. 따라서 좌표가 6인 곳에서 12칸 더 오니까 18이 되겠죠. 됐어요? 자, 공식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죠? 공식 쓴 건 전혀 없어요. 자꾸 이해하시고 그 원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얘가 이해가 되면 훨씬 편하겠죠. 거리의 문제, 3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아. 3으로부터 떨어진 같다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떨어진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야. 곧 3이 중점을 뜻하는 겁니다. 3이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데 얘네의 차를 몰랐다면 이게 10이어도 된단 말이야.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둘의 간격이 6인 거가 유지가 돼야 되죠. 둘의 간격은 6이면서 3을 가운데 두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어? 따라서 이렇게 보셔도 되죠. A2랑 A3의 중점이 3이야.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알겠어? 오케이? 따라서 A2 더하기 A3는 6이야.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딱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A2 빼기 A3은 빼기 6이야 라는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죠? 내가 맞춰주려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A2가 2개인데 0이니까 A2는 그냥 0이야.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연립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케이? 일반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질문? 네. 그 전에 없어? 예, 8번도. 자, 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초항 A1이 6이고 A12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럴 때 A1에다가 절대값, A2에다가 절대값, 다 몽땅 절대값을 취해서 20번째까지를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봐봐. 절대값 왜 취했는지를 한번 보자. 절대값을 취하지 않은 거와 취하는 거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얘는 6이고 오른쪽으로 점점점 갔는데 오히려 음의 영역으로 작아져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편하다고.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n의 1차식이죠. 그죠? n의 1차식이니까 이거는 직선화가 가능한 겁니다. 곧 6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첫 번째 항은 x가 1일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함수값이 6인 상태. 그 다음에 10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2인 거야. 그런데 직선화라고 했지 직선은 아니잖아. 왜? 이 안에 자연수에 해당되는 정의역만 점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이 점의 값들이 다 등차 수열의 항의 값들이야. 그럼 봐봐.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보이죠? 그래서 점점 작아서 음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의 값들이 몇 종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절대값을 취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죠. 얘도 양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그냥 더하는 거랑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언제부터 변하는 음으로 들어가는지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1에서 10까지 몇 칸 갔습니까? 총 9칸 갔죠, 9칸. 그죠? 9칸 가는 동안에 얼마의 길이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 높이가 얼마냐고? 얘에서 쟤 빼면 얼마야? 18이잖아, 18. 자, 그러면 9등분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길이를 9등분하면 한 칸당 얼마야? 한 칸이 D죠. 이게 얼마야? 2라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 4, 2, 빵. 그 다음에 뭐 돼? 원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지만 절대값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12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얘네들을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이거 다 더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합을 나중에 조금 배우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0번째까지구나. 미안. 20번째 한까지죠. 마이너스 12가 아니네. 자, 그럼 우리가 일반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AN이라는 수열은 얼마씩 움직여요? 얼마씩 움직여? 아, 미안. 공차가 마이너스 2네. 그죠? 미안해요. 9칸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18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미안.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반항을 세울 때 n이 변할 때마다 얼마씩 변해야 돼? 마이너스 2씩이니까 마이너스 2n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초항만 맞춰주면 되죠. 첫 번째 n이 1일 때 6이 되게끔 뒤에 상수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1이면 마이너스 2죠. 얼마 있어야 돼? 8 있으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이 20번째 항은 얼마인지 이제 구할 수 있죠. 20번째 얼마야? 마이너스 40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거 더하는 거는 나중에 합 배우고, 조금만 더 중앙 배우고 나서 더 편하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지금 그냥 무식하게 더하세요. 지금은. 자, 9칸 가는 동안에 아래로 갔으니까 변화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야. 9칸 동안이니까
한 칸씩 변할 때 마이너스 2씩 변한다는 걸 통해서 공차를 찾아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절대값을, 자, 수열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는 이유는요, 뭔가가 절대값을 취해지기 전과 취해진 이후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음의 영역이 존재할 때, 이럴 때. 그런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니까 1차식, 직선의 형태로 직선 위에 움직일 겁니다. 직선 위를 움직일 거예요. 직선 위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직선이 아래로 가면 항들이 다 이제 음의 영역을 같이 다 따라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언제 변하는지도 알아봐야 돼. 오케이? 자, 9번.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등차. 공차를 문자 D로 지정해줬습니다. 그럴 때 어떤 T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 n 빼기 1승 곱하기 an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에 n승 이런 표현 마이너스 1에 n승과 마이너스 1에 n 빼기 1 또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요. 부호를 지그재그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줄 때 이 기호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플러스 1, 3일 때 다시 마이너스 1 홀짝에 따라서 부호가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런데 얘네를 달리한 이유는 1일 때 넣어보세요. 0승은 1이죠. 2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다시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아. 지그재그 되는 거. 뿔마 진동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진동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한 이유는 스타트를 뭐로 할 때. 스타트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고 스타트를 플러스에서 스타트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면 돼? 1을 넣어봐서 첫 항의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일 때 플러스가 되려면 1일 때 플러스로 스타트하는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얘는 어떻게 돼? 1 넣어봐봐. 우리 지금 1 자연수니까 얘는. 2승이니까 얼마 돼? 됐죠? 1 됐죠? 또 2 넣으면 2 넣으면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3 넣으면 4승이니까 짝수니까 다시 플러스 1 되죠. 그러니까 얘랑 효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해되겠어? 이게 싫으면 이걸 쓰시면 돼요. 얘는 두 칸 차이 나니까 그래요. 홀수일 때 짝수 있고 짝수인 거야. 짝수일 때 홀수이고 홀수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어떤 부호로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조금 변화시켜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의미는 이겁니다. 부호를 진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항의 부호를 진동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끝이 이거야. 끝이 이거야. 이거까지 간다는 뜻이야. tn은 n까지 가는 거니까. 자, n이 1이면 마이너스 1의 0승의 a1까지 가는 거야. 따라서 t1은 a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n이 2이면 끝이 어디야?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2. 곧,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란 뜻이야. 그러면 얘네는 처음부터 끝 A2까지란 뜻이야. 자, 3은 끝이 얼마야? 플러스 A3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니까 다시 A1 빼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다는 뜻이야. 곧 아래로 내려갈수록 항의 종류가 더 이제 하나씩 더 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 TN의 의미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가 1이면 이것도 끝. 2이면 여기까지. 3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10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수열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 전기를 안 해봐.
이걸 안 써보고 이것만 갖고 자꾸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자신 없으면 쫙 풀어서 나열해봐야 돼. 나열하면 뭔가가 규칙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되면 써보는 거라고. 계속 나열하면서 정렬을 해서 그 규칙을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그러면 T4는 2D다. 오, T4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리해보면 A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죠. 4까지니까 끝나는 게 N이니까 4면 4까지 끝나는 거야. 4에서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D라고 준 이유는 공차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공차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뺀 값을 말하는 거죠. 등차 수열일 때. 두 항 간의 이웃한 항 간의 차이예요. 그럼 봐봐. 얘하고 얘하고 차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도 보다시피 A2에서 A1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잖아. 그럼 자신 없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A2 빼기 A1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두 항 간의 차, 두 항 간의 차잖아. 두 항 간의 차, 두 항끼리의 차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안에도 뿔마니까 이웃한 항끼리의 차로 표현이 되잖아. 따라서 얘네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A4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얘네가 다 D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둘 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2D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2D는 틀렸네요. 됐어요? 다음에 리은은요. T5입니다. T5는요. 자, A,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로 표현했습니까? A3냐라고 했습니다. A3랑 같냐? 자, 그러면 기억을 좀 활용해 봅시다. 기억을 활용해 봅시다. 얘를 남길 거예요. 얘를 남길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값은 마이너스 D죠? 이 두 개의 값은 큰 거 빼기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플러스 D.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라지죠. 얘 혼자 남네? 아, A3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니은은 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공차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죠. 공차는 뭐? 이웃한 두 항의 차. 그것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무조건 공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곧 큰 번호에서 작은 번호.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수열 T의 2에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T2n 여기 좀 가지고 와서 해봅시다. 자, T2n이라는 수열입니다. n에다가 2가 붙었어요. 이거는 2배 빨리가 아닙니다. 2배 빨리. 이거는 해석하실 때 짝수 번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 보세요. n이 1이면 t2, n이 2면 t4 이렇게 되는 거야. 3이면 t6 이렇게 된단 말이야. n에다가 우리는 자연수니까 1, 2, 3, 4를 차례대로 넣어보는 수열이라고 함수라고요. 수열은 함수라고. 정의역 n은 자연수라고. 그럼 1부터 차례대로 넣는 겁니다. 건너뛰면 안 돼요. n에다가 1, 3 이렇게 넣으면 안 돼.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1, 2, 3, 4, 5, 6, 7 넣어보니까 T2, 4,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4, 6, 8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서 재구성한 거야. 쫙 있는 거에서 짝수 번째 항. 자, 그럼 T2가 누구야? A1 빼기 A2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요. A1 빼기 A2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아니 이 녀석은 마이너스 D였고 이 녀석에다가 새로
이렇게 얘네가 더해졌는데 이 녀석도 마이너스 D야. 그죠? 그러면 두 개씩 묶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 두 개씩 묶인 것들이 다 마이너스 D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되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원래 개별적인 등차 수열에다가 A에는 등차 수열이었는데 이거를 부호를 뿔말을 취해준 거야. 진동을 만들었어. 진동을 만들어서 재구성시킨 수열인데 그들을 다시 재구성한 거야. 왜? T1, 2, 3는 봐봐. 자, T1일 때는 그냥 A1이야. T2일 때는 마이너스 D가 됐지. T3는 마이너스 D에다가 A3가 더해졌어. 자, 규칙성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그 규칙, 등차 수열이 갖는 규칙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T4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어. 아, 이것들을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부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다. 그렇죠. 일정하게 더해지잖아. D, 마이너스 D씩 더해지고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돼요? 따라서 등차 수열이 참이입니다. 전개를 해보셔야 돼요. 잘 안 되면 전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어야 돼. 잘 안 되면 전개. 됐어요? 드릴 쉽죠? 드릴이 쉽죠? 아니야? 드릴 질문 있어요? 어? 예, 나중에, 이따가. 아, 여기 우리 교재 9번? 오케이. 9번 했잖아. 드릴 9번. 드릴 9번, 어? 6번. 드릴이 어렵구나.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더 배우고 하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다음 주제가 뭐냐면 나머지 정리로 보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정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잉여류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잉여류. 잉여생활. 네. 잉여인간 웹툰이 있죠? 아니냐? 드라마 있잖아. 잉여가 뭐야? 니네는 되게 나쁜 의미로 쓰죠? 까먹는다. 그러니까 약간 좀 찌질하게 좀 짜져 있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슨 뜻이야? 잉여. 남았다는 겁니다. 남은. 자, 잉여는 나머지라는 뜻이야. 류는 뭐예요? 류. 어떤 분류, 같은 류로 어떤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분류하는 거야. 나머지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든 정수는 첫 번째 2로 나눴을 때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죠. 2로 나누면 2n이거나 2n 더하기 1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무슨 말이냐? 나머지가 0이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다 걸리죠. 모든 정수는 이 세 개 안에 다 표현되죠. 그 다음에 계속 확장하면 되죠. 4로 나누었을 때는 0, 1, 2, 3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잉여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딱 떼어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제?
아니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결국 그러면은 등차 수열은 잉여류예요. 잉여류. 일반 항이 4n 플러스 2라는 거는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잉여류, 정수를 이렇게 잉여류로 분류를 했을 때 항들은 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에다가 1 넣어봐. 6. 그 다음에는 4 커진 10. 그 다음 4 커진 14. 얘네들은 다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 2인 것들이죠. 식도 똑같잖아. 4n 더하기 AN은 4n 더하기. 공차가 얼마야? 4. 초항은? 2. n을 넣어봐야, n에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초항입니다. 상수 보면 안 돼요. A1부터 시작하니까 A1은 n이 1일 때의 항의 값. 오케이? 초항을 찾는 방식. 자, 공차를 찾는 방식은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되고, 초항은 n에다가 1 넣어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등차 수열 공차가 4이고 초항이 6인 등차 수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나머지 정리로 보는 등차 수열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두 등차 수열 AN, BN이 있습니다. AN과 BN은 각각 등차 수열인데 식을 봐도 알 것 같아요. 식을 봐서 왜 등차 수열인 걸 알았습니까? 등차 수열은 뭐다? 1차식이다. 1차식이다. 등차 수열은 무조건 1차식이다. 1차식을 자꾸 보셔야 돼요. 직선의 성질을 나중에 이용해가지고 등차 수열도 풀 거란 말이에요. 식의 관점으로 보면 등차 수열은 1이다. 그럼 잡아봐. 우리가 이 나머지 잉여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이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머지라는 것은 진짜 셀 때 남아야 돼. 1이 모자른 거죠. 나머지가 아니라 모자름입니다. 모자름.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니죠. 3개씩 묶으면 하나가 모자른 거니까 2개가 남는 거죠. 나머지가 플러스로 표현이 돼야지만 나머지인 거죠. 굳이 정리를 해주자면 이러면 되거든. 3으로 3개씩 묶었을 때 2개가 남았잖아. 빼기 1은 나머지가 아니야. 빼기 1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나머지로 읽는 거를 지금 해보고 있잖아. 빼기 1이지만 나머지는 2인 거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 이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거죠. 하나 모자라는 거니까. 4개의 묶음에서 하나가 모자라서 박스를 못 싸고 있는 거야. 몇 개가 남은 거야? 3개가 남은 거야. 4개들이 한 세트니까. 미안해. 자꾸 예시를 들면 제인이를 보게 돼.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거야. 내가 항상 예를 들 때는 제인이의 그 심기를 항상 내가 살펴. 자, 이 두 수열의 공통항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수열을 CN이라고 한답니다. 공통항, 자, 이것만 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한번 세보세요. 첫 번째 항이 얼마야? n이 1일 때가 처음 항이니까. 얼마야? 2. 그 다음은 3씩 더하는 거잖아요. 주기가 3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야, 그 다음에? 8, 11, 14, 17.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처음이 얼마야? 3. 그죠? 그 다음 얼마야? 4씩 더하니까 7. 4씩 더하니까 얼마야? 11. 같아졌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공통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수열을 CN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로 같아졌으니까 이게 C1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니네 알죠? 그 다음엔 몇 칸 더 가면 만나? 언제 만나겠어? 언제 만나? 11에서 얼마 더 더해주면 만나? 왜요?
지금 얘는 주기가 3이고 얘는 주기가 4잖아. 그렇죠. 12번 더해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2는 얼마야? 2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주기가 3짜리와 4짜리는 서로란 말이야. 서로소니까 서로가 같아질 때는 최소 공배수마다 나타나는 거야. 12번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13, 20, 23, 26 갑니다. 그 다음에 4씩 더해지면 15, 19, 4 더해지면 23. 됐죠? 그죠? 3개씩 도는 애랑 4개씩 도는 애는 한 번 만나면 그 다음 만날 때는 12번 가야지 만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주기성도 좀 아셔요. 정수가 갖고 있는 이런 주기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나중에 또 뒤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11이 구해지는 순간 끝난 거야. 사실은 이걸 이제 알면 주기가 3짜리와 4짜리가 한 번 같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12번마다 나타난다는 거. 오케이? 자, 따라서 CN의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얼마씩 커지는 거야? 얼마씩? 공차가 얼마야? 12n. 초항이 11이 되게끔 상수항만 맞춰줍시다. 상수항 얼마? 마이너스 1. 됐어요. CN입니다. 자, 10번째 항은 C10은 119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나머지 정리로 볼 수 있죠.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나머지가 같은, 정수를 나머지가 같은 것들로 다시 모아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둘 다 주기가 3짜리, 4짜리 서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동류항과 같아질 때를 다시 골라내서 재구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D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거는 5씩 커져요. 그러면은 AN과 DN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면 몇 번마다 나타나요? 한 번 같아지면 몇 번마다? 이거랑 이거? 15마다. 한 번 처음만 찾으면 돼. 처음만 찾아주면 돼. 언제 같아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15씩. 그러면 얘네가 예를 들어서 6입니다. 6이면 AN과 어떻게 돼요? 얼마마다 만나요? 6마다. 왜 3과 6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6인 거죠. 아, 얘네들 안에는 그냥 쟤네 다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6번마다 그냥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처음 이 자기 자신이 쟤랑 다 겹치거나 아예 안 겹치나. 안 겹치거나. 봐봐. 처음이 얼마야? 2죠. 이건 처음이 얼마야? 5부터 시작하잖아. 그다음 6 더하면 11이잖아. 다시 6, 17이잖아. 6가지 가니까. 그러면 쟤네는 2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났구나. 그럼 이제 계속 만나는 거야, 이제는. 언제? 11일 때 또 만날 거야. 왜? 이제 얘네가 그냥 자기 자신이 우리가 다 만나는 애랑 똑같아, 그냥. 근데 만약에 쟤네가 3씩 변하는데 이게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 4부터 시작하지? 3 더해지면 얼마야? 7이지? 3 더해지면 10이지? 절대로 안 만나죠.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약배수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3은 6의 약수니까. 만나면 최소 공배수로 다 표현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 겹쳐져 있던 것들이 삐뚤어지는 순간 하나도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네. 하나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14번. 1차식의 관점으로 보는 등차 수열. 자, 아래 그림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격자점. 격자점이라는 게 자연수 좌표들을 말하는 겁니다. X와의 성분이 다 자연수인 점들을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의 좌표 평면에 직선 Y는 AX를 그렸을 때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1부터 차례대로. 자, 근데 y는 ax입니다. 직선이긴 한데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점을 반드시 지난다. 됐어요? 원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을 보시면 a는 일단 양수일 때만 볼 거예요. 기억. a가 자연수일 때 무수히 많은 격자점을 지난다. 자, a가 자연수랍니다. 자, 그럼 자연수라는 것은요, a가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수 첫 번째 1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짜리라는 거야? 자, 얘는 기울기라고 보면 1일 때를 잡으면 제일 편하죠. 기울기는 1분의 얼마? 1분의 a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a가 1이면 여기 지나가고 a가 2이면 여기 지나가죠. 1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1, 2, 3을 지나갈 때 기울기가 1, 2, 3인 거야. 얘가 제일 기준으로서 좋겠죠? x가 1인 라인을 보면 기울기가 1, 2, 3, 4, 5, 6 무수히 많죠? 자, 그러면 봐봐. 기울기가 1인 애는 다시 여기서 만나죠.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 안 만나고 여기서 안 만나. 여기서 만나겠죠. 한 칸 갈 때 두 칸, 한 칸 갈 때 두 칸. 그러니까 점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무수히 많이 만나겠죠, 이 직선과. 따라서 기억은 참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기울기를 잡을 때 1분의 a라고 보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특강할 때 이런 거 했죠. 6분의 1x 이렇게 할 때는 기준이 뭐가 되면 편해요? y좌표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다고 했죠. 왜? x좌표가 6칸 갈 때 위로 1칸 가니까. 이해되겠어요? 기억나요, 이거? 네? 기억나요? 자, 자연수가 1이면 무수히 많아. 다음 니은 a가 유리수일 때 지나는 격자점의 y좌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수, a가 유리수랍니다. 자, 유리수일 때 표현하는 방식 혹시 아세요? 유리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n분의 n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단 mn은 뭐다? 서로소 인 자연수다. 됐어요? 자연수입니다. mn은 서론수인 자연수입니다. 그럼 봐봐요. x축으로 n만큼 갈 때 y축으로 n만큼 가면 기울기가 a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봐봐. m 자연수죠? 그죠? 그럼 n도 어딘가에 있는 자연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m, n이라는 것은 이 격자점 위에 있죠? 격자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얘를 이으면 기울기가 유리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단 mn의 관계를 이걸로 유지를 해줘야 돼. 이 그림처럼 3분의 2 이렇게 보이니까 유리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또 만나? 그쵸? 하나, 둘, 셋, 위로 두 개 가면 만나니까 또 하나, 둘, 셋, 위로 두 개 가면 또 만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무수히 많은 또 점들이 존재하고, 잘 봐봐. 얘네가 등차 수열의 이름이니까 y좌표가 그잖아. 기울기의 존재처럼 공차를 바라볼 때 단 이거는 뭐야? 이걸 3 갈 때 2잖아. 하지만 기울기는 3분의 2지만 공차는 얼마야? 분모를 무조건 1로 보셔야 돼요. 한 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두 칸, 자 3분의 2일 때 3분의 2야 만약에 A가. 그럼 공차는 얼마?
기울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왜? 이거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가고 하나, 둘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어주면 또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랑 요거란 말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야. 그럼 이 간격을 1로 봐야지 공차가 되는 거야. 한 칸이니까. 한 칸 갈 때 얼마 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위로 얼마 갔어? 2 갔잖아, 2. 따라서 이거는 공차가 2짜리인 거야. 이 문제는. 이해되겠어? m만큼 갈 때 n만큼 가지만 이 m을 1로 보셔야지만 공차가 되는 거야. n분의 n 하면은 n이 그냥 공차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자신 없으면 함을 두 개를 찾아서 그 함수 값의 차로 공차를 찾으시면 가장 깨끗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그게 잘 익숙하지 않다면. 알겠어? 자, 디귿. A가 무리수 1일 때 적어도 하나의 격자를 지난다. 자, 디귿. A가 무리수랍니다. 예, 이게 맞죠? 한번 만났잖아. M 갈 때 N 가니까 M, M을 지나는 M, N을 지난다. M, N을 지나면 그 직선은 계속 오른쪽으로 M하고 위로 N 갈 때마다 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만나고 그들은 등차 수열로 나타나죠. 왜? 등간격에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등차 수열이야.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등간격이라고 했어요.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중에 일부겠죠, 이거는. 직선으로 연결했어.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면 등차 수열 안 된다고. 1항, 2항, 3항 이게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잖아, 지금. 1, 2, 3이야. 등간격이 아니면 이거 등차 수열이 안 된다고. 간격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면 요 간만큼만 가서 그거들을 연결해주면 이제는 등차 수열이 되겠지요. 이건 등차 수열이 되지만 이게 없으면 여기서 이거는 등간격이 아니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결과를 낳고 1, 2, 6 이래버렸어. 이게 무슨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이 3이었으면 등차겠지만 6으로 갔잖아. 그럼 이건 등차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다고 모든 애들이 다 등차 수열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되면? 등간격이 되면 돼요. 여러 점들이 있어. 자, 봐봐. 바로 이웃한 점이 아닌데 등간격으로 골라내면 그건 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직선 안에 공차를 여러 종류의 등차 수열로 다 그 안에서 뽑아먹을 수 있다고. 간격을 달리 잡고. 하지만 등간격을 유지시켜주면 다 등차 수열로 재구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보시면 자, 무리수일 때입니다. 무리수일 때. 자, 무리수일 때는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루트 2 이래봐. 루트 2. 1분의 루트 2. 없어. 그죠? 무리수. 기울기의 무리수면 자, y는 ax에서 얘가 정수일 때 얘도 정수여야만 다 좌표의 성분이 자연수죠. 아, 미안해. 자연수여야 돼, 자연수. 자, 그런데 물론 얘는 같은 자연수가 아니라 다른 자연수가 가능하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그럼 유리수일 때는 m의 배수면 n으로서 자연수가 되죠. 근데 얘가 루트 2 이래버리면 루트 5 이래버리면 자연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죠.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좌표를 아무리 자연수로 막 넣어줘도
y좌표로 자연수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격자를 지나가지 못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적어도 하나도 못 지나간다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16번. 자, 항이 제시된 등차 수열. 자, 그러니까 수열의 몇 개의 항들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x, 6, y, 12, z가 이 순서대로. 자, 이 순서대로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봐봐. 6하고 12가 몇 칸 갔어? 2칸 가는 동안에 얼마를 간 거야? 6을 갔죠? 이거 2칸에 6 간 거야. 그러면은 얘는 한 칸당 얼마 간다고 볼 수 있어? 한 칸에 얼마? 30 가겠죠. 이해되겠어요? 2칸 가는 동안에 6이 더해졌으니까 한 칸당 6씩인 겁니다. 3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얼마야? 3. 얘는 얼마야? 3에다가 이건 9에다가 3 더하면 15. 됐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얘네들을 이제 17번 이후로는요, 22번 주제를 조금 하고 나면 혹시 편할 거니까 22번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열에서 어떤 애를 딱 하나 골라줍니다. 얘를 하나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민경? 유림이랑 같이 가면 어떻게 해? 네가 유림이 데리고 와야지. 응? 자, 얘랑 얘네들 얘랑 얘네들 얘랑 얘네들 자, 이렇게 보면 A4는 뭐가 돼요? 센터가 돼, 센터. 그죠? 우리가 이 수열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어떤 몇 개의 항 중에 가운데 애를 이렇게 골라내면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중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중항. 중앙 아닙니다. 가운데 항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등차 중항은 바로 이웃한 것들만 보고 센터를 뽑는 건 아니에요. 자, 색깔마다 봐. 노란색은 좌우로 2칸씩이죠. 빨간색은 좌우로 3칸씩이죠. 이렇게 등간격 안에서 가운데를 잡으면 그건 중항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또는 A, B, C, D 이렇게 있어. 자, B가 중앙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B 중앙 되죠? 어떻게 보면 A, B, C만 보면. 그럼 얘는 중앙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C는 중앙 될 수 있어요? C는 그렇죠. B, C, D만 놓고 보면 C도
중앙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네 개 중에서 B는 가운데에다 둘 수 있잖아. 하지만 자, A를 중앙으로 볼 수 있어? 그건 안 되죠. D는 이것도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아도 가운데에다 둘 수 있으면 걔네는 중앙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중앙으로 놓고 이제 등차 중앙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A, X, 아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을 직선 위에 임의의 세 점을 등간격으로 뽑아내면 그건 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 하나랑 이 점을 등간격으로 제가 뽑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가 각각 간격이 같아. 이때 함수값을 A, X,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관계식이 있죠. 어떤 관계식?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자, 이 도형 압니까? 사다리꼴에서 얘는 뭐야?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죠? 그럼 식이 뭐가 성립해? 뭐가 성립해? X는 A 더하기 B의 반이다. 이게 성립하죠?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습니까? 자,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라. 자르면 얘는 이 둘의 뭐야? 중점이 중점. 그죠? 중점이죠. 이 y좌표는 두 점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내분점으로 구해도 저거는 중점이라고 보이잖아. 이해돼요? 따라서 A좌표, B좌표의 중점, Y좌표 A값, B값의 중점. 따라서 X는 둘의 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어? 민경아, 유리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걸로 다 이제 합을 다 해결할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이걸로 해결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 B, A, X, B 이 순서대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세 항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X는 뭐가 돼요? 중항이죠, 중항. 그죠? 중항은 뭐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항은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식을 산술적으로 보면 곧 이번 기말 보셨으니까 수학, 영어 이 나누면 뭐가 돼?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적표 나왔지? 아직 안 나왔어? 꼬리표 나왔니? 어? 부인하셔가지고. 자, 따라서 중항은 결국 평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런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두 값을 2로 나누는 거, 두 값의 합을 2로 나누는 거를 평균 중에서도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산술평균. 어디서 들어봤어요? 부등식,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평균 이러잖아. 그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산술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이 아니라. 자, 산술평균은 곧 등차 수열의 중항이에요. 근데 등차 수열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수열은 시리즈를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리즈를 보세요.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되잖아.
알겠어? 자, 등차 수열에 이 등차를 영어로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쓰진 않을 거니까. 아리스메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메틱. 맞나?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사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산술.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등차, 수열. 를 뜻하는 단어로 아리스메틱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봐봐.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책에 있다고. 등차가 아리스메틱이고 그 뜻은 산술이라는 뜻과 같다고. 산술 평균을 아리스메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다. 민즈. 평균이 뭐야? 에버리지 아닙니다. 수학에서 평균은. 그래서 우리 한문이나 한글로 쓰면 산술이라는 단어와 등차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지만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산술 평균,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내는 방식과 등차 수열의 중항의 관계식과 이건 같은 평균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센터를 딱 찍으면 그건 평균이야. 자, 그러면 봐봐. 빨리 지워야지. 자, 1, 3, 5, 7, 9, 11, 13, 15, 17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죠? 그러면 내가 센터를 하나 딱 구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7과 11로 볼게요. 7 더하기 11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9 돼요? 되죠? 그러면은 5하고 13 이렇게 두 칸씩 갔어요. 5 더하기 13은 얼마야? 예, 또 평균이 얼마야? 9죠. 당연히 평균은 가운데겠죠. 센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좌우로 같은 간격으로 좌우를 잡으면 센터는 항상 평균이야. 등차 수열에서는.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자, 얘네 짝은 15하고 3, 17하고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1부터 17까지 다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이 9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전부 다 9라고 보면 되잖아. 합은 얼마? 81. 끝. 이렇게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중앙으로 계산을 할 거야. 봐봐, 우리 반 평균이 60점이야.